안녕하세요. 여수분수센터 2학년 이도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그림자 길들이기고 페이지는 85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동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동우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그랬는데 민규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도 더 크고 덩치도 더 컸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는 아이들을 짓밟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동우한테 지우개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야 땅꼬 너 내 말 안 들리냐? 이런 말을 했는데 동우는 그 말을 무시하고 떨어진 지우개를 봤는데 그 말에는 동우를 비난하는 말들이 써져 있었고 동우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약해 보일까봐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동우의 짝꿍 다혜가 이제 또 상을 타게 되었고 아이들은 축하해주긴커녕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맨날 그림상은 다혜가 탔기 때문에 아이들은 재수가 없다는 듯이 웃어댔습니다. 동우는 속으로 다혜가 참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버리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규가 동우한테 발을 걸더니 넘어뜨려서 동우가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을 엎질름과 동시에 동우도 넘어지면서 다른 아이 가방에 물이 튀었는데 오히려 동우를 걱정하긴커녕 친구들은 너 때문에 가방이 젖었다면서 비난을 했고 아무것도 못할 땅꼬마라면서 민규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동우는 훌쩍거리면서 억울함을 참고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우도 모르는 게 있었는데 동우 뒤에는 작은 그림자가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동우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시간이 되자 동우는 아이들이 줄을 다 서고 난 맨 뒤에 줄을 섰는데 동우가 급식을 받을 때 은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은서는 동우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아이였기 때문에 동우도 그걸 눈치채고 자신의 꾀죄죄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숨기려고 옷을 슥슥 떼면서 닦았는데 은서는 그걸 보면서 싱긋 웃으며 요구르트를 손에 쥐어줬는데 동우는 급식을 다 먹고 요구르트를 먹으려고 집어든 순간 민규가 요구르트를 뺏어가면서 너는 이런 걸 못 먹지라면서 요구르트를 뺏어갔는데 갑자기 동우는 물론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 말이 튀어나오질 않았고 참고 있다가 갑자기 발밑을 보니까 그림자가 꿈틀대면서 아이들 요구르트를 뺏은 민규한테 가서 그림자가 민규를 괴롭혔습니다. 동우도 자신이 그 그림자가 자신한테 있는 줄 당연히 몰랐고 동우는 그 놀람과 동시에 동우는 당연히 그 그림자가 자신의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교할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민규가 친구들을 불러서 누가 내기에서 지면은 가방을 몰빵해주는 식으로 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민규는 당연히 동우가 술래라고 했고 동우는 그런 친구들을 잡지 못해 결국 가방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날씨도 덥고 비도 오는 날에 가방을 3명 거를 다 들게 되자 동우는 너무 힘이 들었는데 갑자기 급식실에서 나왔던 그 그림자가 민규와 친구들한테 가서 하지 말라고 괴롭혔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동우는 엄마 가게로 가서 엄마한테 말하게 되는데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잔소리만 늘어놓았는데 동우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잔소리만 듣고도 울 뻔했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밖으로 나와서 밖을 살펴보니까 놀이터에서 민규와 친구들이 놀고 있는 걸 보고 제발 안 들켰길 바라는 마음으로 벤치 뒤로 얼른 숨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동우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너는 쟤네들이 그렇게 무섭냐 겁이 나냐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동우가 아까 급식실에서 본 그림자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동우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민규와 친구들이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내일 학교 오면 죽었어라는 말을 남기고 갔는데 그림자는 동우한테 걱정 말라며 내가 너
내가 너의 그림자니까 결국 나는 너야 라는 말을 남겼고, 동우는 그 말 덕분에 든든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우가 너무 힘들고 민규와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든 것 때문에 그림자는 동우 대신에 소소한 복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축구공에 바람을 빼거나 신발에 접착제를 바르고 머리에 껌을 붙이는 등 빠르게 움직이면서 친구들을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우는 한 번도 이런 장난을 그런 친구들한테 심하게 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우는 그림자의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림자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습니다. 동우는 그런 그림자가 너무 고마웠지만 때로는 좀 장난이 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가게 됐는데, 동우는 든든한 그림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학교를 즐겁게 오랜만에 가게 되는데, 동우가 학교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민규가 어제 너 나 보면 죽었다고 넌 어제 만나면 죽는다고 했지?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민규가 나왔지만 그림자는 그걸 막아줬고, 그림자는 동우가 당하지 못하도록 민규와 친구들을 동우를 그 친구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또 민규와 친구들한테 장난을 쳤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오늘 날씨가 좋다면서 체육을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오랜만에 체육을 하러 나갔는데, 동우도 친구들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 민규와 친구들을 보니 줄넘기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줄넘기는 친구들 것과 엮여 있어서 짜증을 내면서 풀었는데, 동우는 그림자가 그런 짓을 한 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동우는 그림자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하고 있었고, 친구들을 따라 동우도 오랜만에 운동장에 나와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에 뿔이 솟아있어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도 못하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뛰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서 뿔이 왜 자라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동우는 그게 안 좋은 일을 해서 뿔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 그 뿔이 사라질 거라 생각해서 착한 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뿔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같이 나갔는데, 저희 건너편에서 할아버지가 무거운 소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림자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도와주었는데, 물론 동우가 도와주는 것이 아닌 그림자가 도와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떴던 땀을 닦고 갈 길을 갔습니다. 동우는 당연히 그림자의 뿔이 사라졌을 줄 알고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착한 일을 하면 사라질 거라 생각했던 동우는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또 학교를 가야 하는데 더 이상 착한 일을 해도 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 학교 갈 때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모자를 쓰고 가는 방법을 생각긴 했습니다. 뿔이 없어지는 방법을 찾을 때까진 모자를 쓰고 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동우가 학교를 그 다음날에 또 갔는데, 동우는 도저히
모자를 벗고 다닐 수가 없었고 그 뿔을 아이들에게도 들키기가 싫었습니다. 동호는 혼자 화장실에서 고민하면서 이제 어쩌지라면서 그림자와 같이 고민하면서 울먹울먹 했는데 햇빛이 하필이면은 학교를 오는 길에 그 햇빛이 쨍쨍히 있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다행히 아까 학교를 갈 때는 해가 쨍쨍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비도 내리고 그림자도 져서 다행히 라고 생각했던 동우는 교실로 들어가서 종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종례를 하는데 칠판엔 동우와 은서의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청소당번이었는데 동우는 어서 빨리 집에 가서 그걸 들키고 싶지 않다며 청소당번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청소당번이 다른 친구들이 아닌 은서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믿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민규와 친구들이 칠판에 이름을 쓰면서 청소는 땅꼬마와 촌뜨기한테 맡겨주세요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보고 동우가 용기를 내고 화가 치밀었는지 친구들한테 화를 내면서 칠판 지우개로 그 글씨를 박박 문질렀습니다. 동우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이름은 땅꼬와 촌뜨기가 아니라 동우라면서 앞으로 내 별명을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달라면서 크게 외쳤고 은서는 그 모습을 보고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 동우도 으쓱했습니다. 은서는 용기를 내어 동우에게 우산이 동우한테 없으면 같이 가자고 말했고 동우는 동의를 해서 은서와 같이 우산을 쓰고 갔는데 민규와 친구들이 하교를 하는 은서와 동우를 막아섰는데 갑자기 민규가 너는 그 우산을 쓰고 집에 갈 이유가 없다. 원래 땅꼬와 촌뜨기 같은 경우는 우산을 쓰고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는데 너에게 줄 우산은 없다면서 큰 소리를 쳤고 그것 때문에 한층 더 민규는 당황해하며 친구들을 끌고 그냥 가버리자라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민규와 친구들도 동우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고 은서와 동우는 다행히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동우도 그림자와 작별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림자한테 잘 있니라고 말을 했고 동우가 그림자한테 그림자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용기를 내서 올 수 있게 되었어. 이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한텐 내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넌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했지만 동우는 이미 너는 나를 한층 더 성장시켜 주었고 앞으로 나 스스로 혼자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용기도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너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 동의한 그림자는 결국 동우의 밑에서 가만히 있게 되었고 동우는 이제 지나가는 친구한테도 동우는 그림자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그림자도 이제 동우 밑에서 그냥 그림자가 되어서 가만히 있었고 동우는 이제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지나가는 친구한테 인사를 하는 등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자기 친구들이 막 곁에 지나가면 먼저 인사도 건네고 이런 식으로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